안녕하세요. 빌딩 부자로 가는 길 빌딩로드 오동엽입니다. 빌딩로드 중개법인 곽성호 팀장입니다. 예, 오늘 곽성호 팀장님이 오동엽 TV에 처음 나오셨는데, 네, 맞습니다. 일단은 표정 보니까 얼어 있어요. 카메라 앞에 서면 첫 방은 다 그렇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곽성호 팀장이 최근에 강남에 임대를 맞추고 매각하시면서 시세 차이가 본 그런 사례들을 좀 조사해가지고 구독자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겠다라고 해서 좀 사전 조사를 했죠. 네, 저희가 이제 강남 논현동, 신사동, 역상동부터 해서 임대가 잘 맺힌 사례들 평균적으로 신축을 하면은 얼마 정도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궁금하기도 하면서 나는 과연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은 이렇게 임대를 맞출 수 있을까? 임대 못 맞추면 어떡하지? 야, 이자도 못 내야 되는데. 네,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우리 매수 예정자들, 투자자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입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자, 요거는 신축을 하시고 임대를 맞춘 사례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첫 번째 논현동 4억이죠. 예, 지금은 예술 관련된 임차인이 들어가 있고요. 아트 컨티뉴라고 저희 빌딩로드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 고객 겸 뭐 파트너죠. 그 아트 컨티뉴가 전층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임차를 하고 있는 중에 138억에 이 건물도 매입을 했죠. 네, 맞습니다. 예, 현재는 이제 매입자가 되시면서 아직 잔금 전이기 때문에 이제 이 건물주가 되실 예정이신데 네. 처음에 임차로 들어갈 때 그때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얼마입니까? 현재 이거는 보증금 6억에 임대료 4천만 원을 임차를 마쳤고요. 그럼 연면적이 222평 정도 되니까 4천만 원 나누기 연면적 222평으로 하면은 평당 18만 원 정도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관세청 사거리 이면에 있고 일종 일반 주거지임에도 한 평당 18만 원에 맞춘 통사옥 사례가 되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우리 건물 사례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가운데 있는 건물은 현재 보증금 3억 5천만 원에 임대료 3,500만 원을 맞췄고요. 평당 NI를 구하면은 17만 5천 원 정도로 맞췄습니다. 임대료가 3,500 나누기 연면적 약 200평이니까 205 나누면은 한 평당 임대 단가가 17만 5천 원. 네, 맞습니다. 이 건물은 어디 있나요? 이 건물은 학동역 이면에 있고요. 도로가 또 넓게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접근성이 편리합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전면하고 후면에 경사 차이가 있어서 실제로 보이는 1층이 지하 1층입니다. 그래서 사진상에 보시면은 빨간색 보이시는 요 부분이 지하 1층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연면적에 대한 전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단을 외부 계단으로 좀 돌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건물 뒤편으로 3층, 4층 올라가면서는 계단이 밖으로 나가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3, 4, 5층이 진입을 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네. 계단을 이용할 확률이 좀 낮기 때문에 외곽으로 돌리고 외부에 있는 계단은 연면적으로 포함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한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설계도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시건축에서 설계를 해서 시공까지 이어진 사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건물은 설명 좀 해주세요. 세 번째 건물은 사실 이제 신축을 한 게 아니죠.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논현동에 저희 회사도 굉장히 근처에 있는 건물이고요. 실제로 리모델링을 해서 보증금 5억에 임대료 5천만 원을 맞춰서 NI 15만 9천 원을 맞춘 사례입니다. 여기는 논현역에서 학동역 가시다가 바로 쏙 들어가면은 이제 코너에 있는 건물인데 저희 협력업체인 경동하우징에서 설계 시공한 사례가 되겠죠. 네. 근데 이 건물도 원래 이제 계단, 주 코어라고 말하는 이 계단이 앞쪽에 있었어요. 근데 코너인데 앞쪽에 있으면 조금 활용도가 좀 이 내부 면적 활용도가 좀 낮아지게 됩니다. 코너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계단을 뒤쪽으로 지금 이쪽으로 계단을 바꾼 거죠. 원래 예전에 다가오일 때는 계단이 여기 앞쪽에 있었어요. 앞쪽에 있는 계단을 뒤쪽으로 해서 계단 새롭게 만들고 기존 있는 계단은 다 슬랍으로 다 막아버렸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사옥으로 쓰고 있는 건물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18만원, 17만 5천원보다는 임대인단가 조금 낮지만 위치까지 따져봤을 때 이 정도가 적당한 가격이 맞나요? 거기다가 지금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해서 공사 비용이 많이 줄였기 때문에 저는 잘 맞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게 리모델링은 신축보다 공사 기간도 짧고 그다음에 공사비도 신축보다 좀 적게 듭니다. 그래서 가격은 돈은 적게 들어가지만
임대료도 조금 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리모델링한 건물은 층고를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 신축 같은 경우는 층고도 높게 해가지고 시원시원하게 내부 공간을 만드는데 리모델링은 옛날 건물의 층고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층고의 차이 때문에 임대 단가가 조금 적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빌딩 투자 강의를 할 때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리모델링은 신축 대비 공사비가 50% 정도 드는 선에서 효과는 신축 대비 한 80% 정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요게 그런 사례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이어서 한번 말씀드리죠. 이거 또 다른 사례거든요. 그죠? 요새 새로 지은 건물들이 임대를 잘 맞추는 건물사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첫 번째 건물과 같이 이건 학동공원 주변에 있죠. 4억이 요새 많이 찾고 있는 수요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뭐 앞에 공원도 있고 직원들이 휴식처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8억에 임대료 5,400만 원을 맞췄고요. NI를 치면은 평당 21만 7천 원을 맞췄습니다. 학동공원 주변이 조용해요. 예전에는 조용하니까 당연히 주거지역이었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땅들의 특징이 대부분 또 땅이 큼직큼직해요. 이 건물도 땅이 100평이잖아요. 강남에 있는 땅이 이면임에 불구하고 100평 정도 되면은 그게 예전에 주택이었다가 생각하면 주택이 좀 큰 편이었겠죠. 그 땅을 지금 건물을 바뀌면서 조용한 학동공원 주변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조용을 원하는 회사들은 또 이런 지역을 또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렇죠. 젊으신 분들이 직원을 많이 있고 창의적으로 뭐 어떤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찾으시는 편인데, 그러면은 공원이 있다 보니까 나무도 많고 이래서 공기도 좀 맑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 그죠? 잘 맞추신 것 같아요. 좀 그 다음 또 사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 건물은 최근에 임차를 맞춘 건물이죠. 이미 준공일자가 작년 10월에 준공이 났고요. 지금 현재 보증금 2억에 임대료 2,200만 원을 맞췄습니다. 아, 따끈한 우리 이제 신축인데. 네. 이것도 잘 맞추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재작년에 비해서 이 강남에 있는 임대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치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네. 그럼 지금 신축하시는 분들은 현재 주변의 임대가보다 1년 후에 완공됐을 때 임대 맞추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라고 해서 공격적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4억 임대도 뭐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임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또 제 오른쪽에 있는 이 사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건 신사동에 있는 건물이고요. 22년도 8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4억에 임대료 4,300만 원을 맞췄고요. NI가 23만 7천 원에 맞췄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코오롱 스포츠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임차인이 들어왔죠. 아, 약간 스타트업 쪽인가요? 코오롱에서 진행하는데 이제 전기 자전거. 아, 전기 자전거를 매장에 전시도 하고 판매하는 그런 네. 회사가. 네, 그럼 맞습니다. 1층 부분은 전기 자전거가 막 세팅되어 있겠네요. 네, 고객들한테 많이 보여주는 용도로 전시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가겠네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고가품들이 많이 있는 신사동 네. 지역인 것 같고, 이 건물은 신구 초등학교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다른 건물하고 비교해서 좀 특이한 점은 앞에 도로가 조금 넓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압구정로하고 도산대로를 관통하는 그런 도로를 끼고 있으니까 교통 흐름이 좀 좋고, 그 신구 초등학교에 이제 애들을 이제 등하교 시키는 우리 어머님들이 애들 등교시키고 난 다음에 댁에 가시기 전에 이 전기 자전거를 한번 보고 갈 수도 있고. 저도 그 점을 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들을 기다리기 전에 전기 자전거 한번 보고 우리 애 나올 시간이구나 그래서 또 학교 정문에서 애를 기다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우리 어머님들의 수요도 충분히 고려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요 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보증금 4억에 월세 4,300만 원 맞추시고 이 건축하신 건축주가 매각을 바로 하셨죠. 네, 바로 매각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매입하신 분은 또 이 임차인이 내는 임대를 보고 수익 베이스로 강남에 사서 월세 따박따박 받고 이자 내시다가 나중에 집가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양도 차익을 봐야지, 이런 목적으로 또 매입하셨을 거고. 네, 맞습니다. 아, 참 부럽네요. 저도 이렇게 건물 지어가지고 이렇게 임대 맞추고 임대 따박따박 받으면서 이자 내고 남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막 쓰고 이제 진짜 건물주 인생을 살고 싶은데, 각성구 팀장은 오동엽TV 구독자도 처음 인사를 드리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강남의 강남 키즈 아닌가요? 네, 저는 이제 학교도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이제 대치동에서 나왔고요.
파라군이에요. 강남의 중심, 지금은 최고의 뭐 학원가가 돼 있는 대치동. 맞습니다. 엄마의 아들. 저는 어릴 때부터 강남을 봐왔기 때문에 저는 투자도 무조건 강남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태어나가지고 이제 동사무소에 출생신고 하잖아요. 구청이 하나? 어쨌든 뭐 출생신고 할 때, 그때 출생신고 했던 지역이 대치동 동사무소인가요? 압구정입니다. 압구정! 우리 있는 집 자식이었구나. 혹시 금수저 물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우리 강남에 태어나서, 압구정이 태어나서 대치동에서 초, 중, 고로 나온 우리 각승호 팀장이 임장 강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뭐, 잠깐 PR 한번 해주시죠. 지금 잠깐 홍보를 하자면은 제가 대치동을 20년 넘게 살아와서 사실 누구보다 대치동을 가장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치동의 하원과 상권, 대치동이 어떤 곳인지 또 뭐 하는 곳인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승호 팀장은 대치동의 과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 예전엔 여기가 슈퍼마켓이었는데 뭐 커피숍 바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타벅스가 들어왔다, 뭐 이러면서 임대료에 따라서 임차인이 바뀌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 드리고, 현재는 이렇게 학원들이 쭉 있는데 이 학원은 지금 임대를 얼마 내고 있고 어떤 학원인데 이 학원이 확장이 되면서 3간, 4간, 5간이 저기 만들어졌다. 네.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열심히 학원 다니고 있다. 여기에 한 사람당 학원비가 얼마다. 네. 뭐 이런 거 가능하지 않나요? 다 가능합니다. 우리 각성 팀장 어머님께서 각성 팀장 학원비 내신다고 등고 쉬지 않으셨나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팀장입니다. 삐띵로드의 대표로서 아끼는 팀장이고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오드밀 TV에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임장 강의라든가 이런 어떤 삐띵로드 아카데미 진행하고 있는 많은 강의도 좀 참여할 거라서, 여러분들이 대치동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면은 각성호 팀장에게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대치동에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매수 예정자분이 계시면은 각성호 팀장을 만나서 상담하시고 대치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각성호 팀장이 최근에 이제 신축해서 매매한 사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각성호 팀장이 준비한 매매 사례에 대한 얘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삐띵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삐띵 로드는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